10위는 필리핀입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중 한 해 동안 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315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 대비 약 0.9% 수준인데요. 이 중 9명은 구속, 306명은 불구속됐는데 구속 처리 비율은 약 2.9%입니다. 기타로 분류된 것을 제외하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폭력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37명, 사기, 횡령, 위조와 같은 지능범은 32명이었습니다. 강력범죄는 살인 1명, 강간은 2명이었습니다. 9위는 파키스탄입니다. 국내에서 한 해 동안 범죄로 검거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은 358명이었습니다. 48명이 구속되고 310명이 불구속 처리됐는데 구속 처리 비율은 약 13.4%입니다. 이는 탑10의 국가 중 구속 처리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타로 분류된 것을 제외하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폭력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능범 22명, 절도 20명 순이었습니다. 추가로 강력범죄는 강간이 16명이었지만 살인이나 강도는 없었습니다. 8위는 대만입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대만 국적의 외국인 중 한 해 동안 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529명이었습니다. 529명 중 64명은 구속, 465명은 불구속되었고 구속 처리 비율은 약 12.1%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대만은 앞선 필리핀, 파키스탄과 다르게 사기, 횡령, 위조 등의 지능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107명이 검거됐습니다. 이어 절도 96명, 폭력 86명 순이었고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는 강간만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7위는 몽골입니다.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한 해 동안 범죄로 검거된 몽골 국적의 외국인은 1189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 대비 약 3.3%의 비중으로 이 중 구속은 25명, 불구속은 1164명이었습니다. 구속 처리된 비율은 약 2.1%입니다. 몽골 국적 외국인의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이 3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195명, 지능범 88명 순이었습니다. 강력 범죄는 45명으로 살인 3명, 강도 3명, 강간 39명 수준이었습니다. 6위는 러시아입니다. 국내에서 한 해 동안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은 1464명이었습니다.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중 구속자는 63명, 불구속은 1401명으로 구속 처리된 비율은 약 4.3% 정도입니다. 러시아 국적으로 검거된 사람들의 세부적인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폭력이 33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절도 234명, 지능범은 72명, 마약은 57명이 체포됐습니다. 강력 범죄는 살인 4명, 강도 13명, 강간 43명으로 총 60명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5위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한 해 동안 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1533명이었습니다. 이 중 67명이 구속되고 1466명이 불구속됐는데 구속 처리된 비율은 약 4.4%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검거된 사람들의 세부적인 범죄 유형은 폭력이 295명, 절도 187명, 지능범 127명, 마약류 88명 순이었고 강력 범죄의 경우 살인 5명, 강도 5명, 강간은 50명이 검거됐습니다. 4위는 미국입니다.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 한 해 동안 범죄로 검거된 수는 1717명이었습니다. 이 중 16명이 구속, 1701명이 불구속 처리됐는데 구속 처리된 비율은 약 0.9%로 이는 탑10의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검거된 미국인의 세부적인 범죄 유형은 폭력이 4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기, 횡령, 위조의 지능범이 287명, 절도 123명의 순이었습니다. 강력 범죄는 강도 1명, 강간으로는 56명이 검거됐습니다. 3위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한 해 동안 범죄로 검거된 수는 2255명이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2255명 중 구속은 72명, 불구속은 2183명으로 집계됐는데 구속 처리 비율은 약 3.2%입니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폭력이 455명, 지능범이 407명으로 두 유형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절도는 194명이 체포됐습니다. 강력 범죄는 살인 7명, 강도 1명, 강간은 3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2위는 태국입니다.
한 해 동안 범죄로 검거된 국내 체류 태국 국적의 외국인은 3,713명이었습니다. 이는 검거된 전체 외국인의 약 10.2% 비중입니다. 이 중 구속 처리된 사람은 245명, 불구속 처리된 사람은 3,468명으로 약 6.6%가 구속 처리됐습니다. 태국 국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다른 탑10의 국가와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약류로 409명이 검거됐는데 이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보통 공단이나 농장 등 외국인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이를 유통하다가 적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기보다는 자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통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이어 폭력 204명, 절도와 진흥범은 각각 47명 순이었습니다. 태국인이 일으킨 강력범죄는 살인 11명, 강간 22명이었습니다. 1위는 중국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한 해 동안 범죄를 일으켜 검거된 수는 총 18,177명이었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인데요. 2019년 검거된 전체 외국인 36,400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약 49.9%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이 중 구속 처리된 사람은 899명, 불구속 처리된 사람은 17,278명으로 구속 처리 비율은 약 4.9%입니다. 전체적인 검거 숫자가 많아 세부적인 범죄 유형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분포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폭력이 5,4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횡령, 위조에 해당하는 진흥범은 2,418명, 절도는 1,444명이 검거됐습니다. 끝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는 살인 43명, 강도 24명, 강간은 26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10위는 방글라데시입니다. 2020년 국내에 체류 중인 방글라데시 유학생은 총 1,160명이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86.5%로 여성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습니다. 한편 방글라데시 유학생들은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의 비중이 96.9%에 달해 일반 연수비자로 들어온 유학생은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방글라데시 유학생들은 학사 유학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어 석사 유학, 박사 유학 순이었습니다. 끝으로 방글라데시 유학생은 이보다 1년 전에는 1,387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코로나 등의 여파로 인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위는 인도입니다. 2020년 국내에 체류 중인 인도 유학생은 총 1,289명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67.3%로 여성보다 2배 많은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이어 인도 유학생들이 발급받은 비자를 보면 유학비자가 10명 중 9명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는 이렇게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들의 구성이 앞선 방글라데시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학이 박사 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인도 유학생 중 무려 55.2%가 박사 유학의 대상자였습니다. 이어 인도 유학생은 석사 유학, 학사 유학 순으로 많아 상대적으로 고급 인력의 유학생 비중이 탑10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인도 유학생을 이보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땐 162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2020년 국내에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유학생은 총 1,3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유학생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9위 인도와 10위 방글라데시와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어 이들이 발급받은 비자는 유학비자가 83%로 일반 연수비자보다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의 유학비자 구성은 어떠할까요? 석사 유학이 근소하게 많았지만 대체로 학사 유학이나 박사 유학도 비슷한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인도네시아 유학생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대략 100명을 약간 웃도는 학생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위는 파키스탄입니다. 2020년 유학을 위해 국내에 체류한 파키스탄 유학생은 총 1,531명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유학생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85.7%의 비중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들이 발급받은 비자를 보면 유학비자가 98.1%에 달해 그냥 전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파키스탄 유학생들은 인도와 비슷하게 박사 유학 목적의 유학생들이 상당수를 차지했고 이어 석사 유학, 학사 유학 순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유학생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 그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403명이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6위는 일본입니다.
유학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일본인 유학생 수는 2020년 기준 총 2,193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본 유학생의 성별 구성은 여성이 83.9%를 차지해 탑10 내 웬만한 국가들과는 전혀 상반되는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일본 유학생들의 발급 비자는 앞선 국가들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유학 비자의 비중은 전체 대비 59%였고 일반 연수 비자도 41%를 차지해 무시하기 힘든 규모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일본 유학생들은 학사 유학이 가장 많았지만 이어 많은 유학생이 일반 연수 비자를 발급받은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생이었습니다. 끝으로 이보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일본 유학생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5위는 네팔입니다. 2020년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네팔 유학생은 총 2,79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네팔 유학생은 대략 2대1의 비중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네팔 유학생의 발급 비자를 보면 88.4%에 달하는 유학생이 유학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학사 유학이 압도적인 1,721명이라는 유학생 수를 기록했는데 학사 유학이 유학 비자에서 압도적인 비중이라 이어 많은 유학생이 일반 연수 비자의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생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네팔 유학생은 오히려 465명이 증가해 앞선 국가들과는 다른 추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4위는 몽골입니다. 2020년 한국에 유학을 온 몽골 유학생은 총 8,240명이었습니다. 몽골 유학생의 성별은 남성의 경우 3,000명을 하회했지만 반면 여성은 5,000명을 넘어서며 남성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몽골 유학생은 72.9%가 유학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본다면 석사 유학과 학사 유학이 비슷하게 많은 가운데 일반 연수비자를 받은 유학생들도 2,232명으로 하위 분류에서는 비슷한 규모를 보였습니다. 끝으로 이보다 1년 전에 몽골 유학생 수와 비교한다면 당시보다 2020년은 499명이 감소한 수준이었습니다. 3위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한국에 유학으로 온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은 2020년 기준 총 9,077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유학생은 남성이 88.3%의 비중으로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비자는 유학 비자가 74.2%의 비중으로 4명 중 3명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분화된 유학 목적을 보면 학사 유학이 4,4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만치 않은 규모의 일반 연수 비자로 온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를 위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대략 13.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위는 중국입니다. 2020년 기준 한국에 유학을 와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총 51,120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인 유학생은 법무부 분류에 따라 한국계 중국인, 일명 조선족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인데 전체 외국인 유학생 대비 비중은 33.3%였습니다. 성별로 보면 중국 유학생은 여성과 남성이 대략 3대2의 비율로 여성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의 발급 비자를 보면 유학 비자가 86.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사 유학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석사 유학, 박사 유학 순이었습니다. 한편 이보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중국 유학생은 코로나 등으로 인한 귀국으로 무려 19,258명이 감소했는데 단순 수치상으로는 가장 큰 유학생 수의 감소였습니다. 때문에 유학생 수 1위의 자리에서도 밀려났습니다. 한국에 가장 많이 유학으로 온 외국인 유학생은 베트남 출신이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에 유학을 온 베트남 유학생은 총 57,945명이었습니다. 이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전체 대비 37.8%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비중입니다. 상당히 많은 유학생이 한국에 입국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별로 보면 남성이 51.7%의 비중으로 확인돼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비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헌데 베트남 유학생은 탑10의 다른 국가들과 발급받은 비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반 연수 비자가 유학 비자보다 월등히 많았던 것인데 전체 베트남 유학생 중 무려 59%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베트남 유학생들은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학사 유학이 만만치 않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보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베트남 유학생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오히려 소폭 증가해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10위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동입니다.
2020년 기준 구로사동의 외국인 주민은 8,919명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구로사동의 주민등록 인구가 2378명이라는 점을 본다면 구로사동의 외국인 주민 수는 무시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로사동은 남구로역과 대림역이 인접한 동인데 주로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로사동의 외국인 주민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85.3% 비중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을 보면 외국 국적 동포가 가장 많았고 이어 외국인 근로자도 2,000명을 상회했습니다. 한편 구로사동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및 쓰레기 무단 투기 계도 등의 기능이 있는 CCTV 스마트폰을 설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9위는 경기도 부천시 대산동입니다. 2020년 기준 대산동의 외국인 주민은 9,647명이었습니다. 대산동의 주민등록 인구가 82,010명이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은 대략 10대 1의 비율보다는 더 많은 상황입니다. 대산동은 부천역을 중심으로 남부에 위치한 구도심 지역인데 최근까지 이 지역에서 중국인들의 주택 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향후에도 외국인 주민의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산동의 외국인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10.7% 증가했습니다. 대산동의 이러한 외국인 주민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79.8%의 비중을 보였고 이들 중 상당수는 외국 국적 동포로 분류되어 있어 앞서 언급했던 중국인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위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이동입니다. 2020년 기준 선부이동의 외국인 주민은 1,127명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선부이동의 주민등록 인구가 16,498명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의 비중은 거의 3분의 2 수준일 정도로 대단한 규모입니다. 외국인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선부이동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권도 발달했고 주민자치회의도 외국인 주민이 참여하는 등 이들을 타깃으로 한 지역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유형을 보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9,000명에 가까울 정도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선부이동은 탑10에 선정된 읍면동 중 유일하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1,000명을 넘어서지 못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7위는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입니다. 2020년 기준 심곡동의 외국인 주민은 1,64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시기 심곡동의 주민등록 인구인 64,219명에 비춰보면 외국인 주민은 대략 6분의 1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천역을 중심으로 부천역이 인접한 북부지역이 심곡동에 포함되는데 앞서 대산동과 마찬가지로 심곡동도 최근까지 중국인들의 주택 구입이 증가한 지역으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 지역 상권의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심곡동은 부천에 오래된 윤과가 밀집되어 있어 부천 원미경찰서는 범죄 예방 합동 순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심곡동의 외국인은 마찬가지로 상당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눈에 띄는 건 유학생이 431명으로 탑10의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았다는 점입니다. 6위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이동입니다. 2020년 기준 대림이동의 외국인 주민은 13,693명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대림이동의 이란 외국인 주민이 주민등록 인구보다 1,200명 이상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대림이동은 대림역을 중심으로 대림중앙시장 등의 지역에는 중국어 간판이 많이 내걸렸을 정도로 중국인 중심의 상권이 형성됐는데 외국인의 대다수가 중국인이지만 주민등록 인구 중에서도 조선족 등의 귀화한 중국인도 적지 않은 수여서 그야말로 대림이동은 한국 속의 중국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한편 대림이동의 외국인은 조선족으로 대표되는 외국 국적 동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헌데 대림이동은 탑10에 선정된 읍면동 중에서 외국인 주민의 자녀 수가 가장 적은 195명이었다는 점이 주목됐습니다. 5위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입니다. 2020년 기준 향남읍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14,15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에 비춰보면 외국인 주민의 비중은 앞선 읍면동보다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곳은 화성의 서남부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같은 화성이어도 동탄 신도시와는 다른 환경을 보이는데 특히 앞선 읍면동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거주 외국인의 국적이 더 다양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상권만 봐도 매우 다양한 언어로 된 점포가 많이 들어서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이 위치해서인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이곳은 탑10의 읍면동 중에서 외국인 주민 자녀가 유일하게 1,000명을 상회해 가장 많았습니다. 4위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이동입니다. 2020년 기준 구로이동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15,895명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구로이동의 주민등록 인구가 24,601명이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구로이동의 외국인 1,714명을 감안한다면 외국인의 수가 주민등록 인구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구로사동과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6월 서울시와 KT는 공공 빅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추계해 이를 분석했는데 서울의 서남권은 90% 이상이 중국어권이라는 결론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 주민의 유형을 보면 통계청의 분류상 외국 국적 동포가 5,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3위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 1동입니다. 시흥 시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말처럼 시흥에는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 2020년 기준 정왕 1동의 외국인 주민은 18,194명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기준 정왕 1동의 주민등록 인구는 22,479명이었는데 앞선 대림 2동보다는 덜했지만 그래도 외국인 주민의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정왕 1동은 이러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편인데 실제로 시흥시가 2019년 진행한 정왕지역 아동주거 실태 조사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왕 1동의 외국인 유형을 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이 91%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중 외국 국적 동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위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 본동입니다. 2020년 기준 정왕 본동의 외국인 주민은 2395명이었습니다. 특히 정왕 본동의 외국인 중 80% 이상은 중국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선 대림 2동처럼 정왕 본동도 주민등록 인구보다 외국인 주민이 더 많아 한국 속의 중국이라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정왕 본동은 시화공단이나 바늘공단의 배후지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국인의 밀집 거주 지역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 정왕 본동은 의외로 상당히 많은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상권도 중국인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통계상 외국인의 유형을 보면 외국 국적 동포가 외국인 근로자의 거의 2배 육박할 정도로 많은 것이 이러한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주민이 많은 정왕 본동에서는 외국인들이 직접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국 3,495개 읍면동 중 2020년 기준 원곡동의 외국인 주민은 26,89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읍면동 기준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원곡동의 주민등록 인구가 6,272명으로 외국인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무려 4.29배 더 많은 것인데 외려 한국인이 소수민족처럼 느껴집니다. 원곡동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게 된 건 바늘공단의 영향이 큰데 중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고려인도 상당수 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국적도 의외로 많은 편입니다.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에는 110개국의 외국인이 주민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원곡동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원곡동에도 이에 준한 외국 국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이곳에는 다문화 거리부터 외국인에 특화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다양한 외국어가 곳곳에 표기되어 있어 방문 시 한국보다는 해외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위는) 러시아입니다. 2022년 7월 기준 국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러시아인은 989명이었습니다. 이 중 부산광역시에 부동산 소유자로 등록된 러시아인만 44.2%인 437명이 몰려있을 정도로 특정 지역에 편중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 중 141명은 부산광역시 동구, 120명은 해운대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됐습니다. 한편 989명의 등기된 러시아인 소유자 중 대부분인 82.3%에 해당하는 814명은 국내 부동산 중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을 포함하는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위는 독일입니다. 2022년 7월 기준 국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독일인은 1,104명이었습니다. 독일인들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부동산을 매입한 지역은 경기도로 259명이 소유자로 등기됐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평택시, 용인시, 고양시 순으로 독일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독일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앞선 러시아인들과 달리 소유자의 47.3%를 토지가 차지했습니다. 이어 집합건물과 건물 순으로 등기된 소유자가 많았습니다. 8위는 베트남입니다. 2022년 7월 기준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등기된 베트남인은 1,57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국내 지역 중에서 경기도의 부동산을 전국에서 20.4%의 비중으로 가장 많이 매입했습니다. 경기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시흥시에 57명의 베트남인들이 소유자로 등기돼 가장 많았고 화성시, 안산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이 중심이 된 베트남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서
집합건물의 소유자는 52.8%의 비중을 보였고 그 뒤를 토지가 37.9%였습니다. 7위는 뉴질랜드입니다. 국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뉴질랜드인은 2022년 7월 기준 1614명이었습니다. 등기된 뉴질랜드인들 중 서울특별시가 전체 대비 31.7%의 비중으로 경기도에 근소하게 앞서 뉴질랜드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부동산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헌데 구체적인 지역을 보면 일정한 특징이 있는데 비교적 고가의 부동산이 몰린 지역을 선호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내에서도 강남구를 비롯해 용산구, 서초구 등의 부동산에 소유자 등기가 많이 이뤄진 것입니다. 때문에 뉴질랜드인들이 전국에 걸쳐 매입한 부동산 유형을 보면 집합건물 소유자가 50.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지, 건물 순이었습니다. 6위는 일본입니다. 2022년 7월 기준 일본인 중 국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가 이뤄진 사람들은 4,150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24.7%에 해당하는 1,023명이 경기도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그 뒤를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많은 부동산을 매입한 경기도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의 부동산이 일본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고 최근 아베 전 총리 저격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통일교회 시설이 집중돼 있는 가평군에도 일본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부동산 매입 유형에 따른 소유자 비중을 보면 토지가 과반이 넘는 51.3%의 비중을 보이며 집합건물을 넘어섰습니다. 5위는 호주입니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호주인은 2022년 7월 기준 4,67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호주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는데 등기를 통해 1,468명의 호주인들이 소유자로 존재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이 매입됐고 이어 용인시와 화성시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부동산 유형별로 본 호주인 소유자로는 토지 소유자가 48.7%였고 집합건물은 이에 못 미쳤습니다. 4위는 대만입니다. 2022년 7월 기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해 등기가 이루어진 대만인은 7,030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대만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서울특별시에서만 35.6%의 비중을 차지해 2,506명이라는 가장 많은 소유자의 등기가 진행됐습니다. 서울특별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서대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마포구도 400명 이상을 기록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소유자의 등기가 이뤄진 부동산 유형을 보면 집합건물이 51.2%로 부동산 매입에 있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3위는 캐나다입니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해 등기가 완료된 캐나다인은 2022년 7월 기준 17,216명이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등기가 된 소유자만 전체 30.6%인 5,260명에 달했고 경기도는 이보다 못 미쳤지만 그래도 5,000명 이상의 소유자가 확인됐습니다. 캐나다인들의 서울 부동산 매입은 앞선 뉴질랜드인들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고가의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서 활발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강남구에서만 1,098명의 소유자가 있었고 서초구, 송파구 등에서도 캐나다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만 놓고 봤을 땐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3,446명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많았지만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땐 달랐는데 토지가 49.5%로 등기된 소유자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위는 미국입니다. 2022년 7월 기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해 소유자로 등기된 미국인은 66,85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28,000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가 공개한 것처럼 40대 미국인이 전국을 무대로 주택 45채를 매입한 사례가 말해주듯 일부 거래는 문제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으로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순이었는데 특히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이 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대비 60.1%에 달해 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경기도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인 캠프 험브리스가 위치한 평택에서 가장 많은 미국인들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용인시와 고양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부동산 유형에 따른 등기된 미국인 소유자를 보면 토지 소유자가 56.8%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등기된 부동산 소유자의 국적은 중국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중국인이 외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89억 원의 타워팰리스를 매수한 사례와
8살의 중국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는 국토부가 주요 의심거리로 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허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상당한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해 소유자로 등기된 중국인은 무려 103,941명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중 경기도에서만 무려 43.8%의 등기된 소유자가 몰려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의 경우 서울특별시보다 인천광역시에서 더 많은 부동산의 매입을 진행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5,600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해 놓은 상태였고, 이어 안산시와 수원시에서도 중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두드러졌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유형별 중국인 소유자를 보면 집합 건물이 78.2%의 비중을 차지해 토지와 건물을 압도했고, 국가로 보면 러시아인 다음으로 탑10 국가 중에서는 가장 큰 집합 건물의 비중을 보였습니다.